샤이펜을 위해서 업로드 하거든. 저기 이제 시골에서 내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x 플러스 y가 k다. 그래서 y를 바꿔서 거기 넣을 거예요. x제곱 빼기 2x에 y 대신에 k 빼기 x. 여기도 y가 있어. k 빼기 x 제곱. 이도 데리고 오세요. 이게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 돼버린다고 당연히.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영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이 총 몇 개냐면은 하나, 둘, 그러니까 셋, 여기서 또 나와요. 5개예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2k도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4k도 있거든요. 합치면 마이너스 6k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 2k 제곱 빼기 2. 여기 6이 있으니까 4분의 d 9k 제곱이겠죠. 빼기 여기다 5 곱해서 빼는 거니까 이게 계산 좀 암산 섞어가면 살 수 없어.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고요. 요 놈이 0 이상이니까요. 합차로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루트 10 사이라 최대값 루트 10,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쓰면 맞는다. 다음 기본 문제 11-9번 하겠어요. x가 실수일 때 1번, 2번 두 개 다에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x가 실수일 때 두 개 다 분수함수죠. 1번은 x제곱 플러스 1분의 6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예요. 이것도 미적분 2를 잘 배우면은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길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걸랑 그래서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예요. 여기에 1 넣어요. 3이죠. 마이너스 1 넣어요. -3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 2를 제대로 배우면 여기가 얼마인지까지 다 외우거든요. 이 그래프 당연히 외우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뿔마 1이다 라는 까지 다 외우는 게 정상이라서 그것에 따라 이렇게 답이 순식간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내막을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적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적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미적분 2를 언제 배울 건데 1년은 더 걸리지 않아? 적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적어서 1년이 지난다?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를 K라고 누를 수밖에 없고 K의 범위를 찾겠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분수라서 처리가 안 돼서 정식으로 바꾸려고 이런 세팅하는 거거든. 얘를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KX 제곱 더하기 K가 6X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얘와 똑같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실수란 말을 적용시키게 되면 결국 이게 실근을 갖는다 라는 뜻이라서 또 판별식이 0 이상이다로 K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네, 데리고 올게요. 판별식 이것도 4분의 1 쓸 수 있지요? 9 빼기 K 제곱이 되겠네. 이놈이 0 이상이니까
k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사 이렇게 하는 거야. 2번 똑같아요. 물어보는 게 다를 뿐이죠. 똑같이 생긴 2차 함수, 분수 함수인데 얘는 이제 2차분의 2차다.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라는 분수 함수의 최대값과 시소값을 주고 a, b를 찾아라.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면 얘를 또 k로 놔. 그럼 결국 이 k의 범위가 어떻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다. 그런 뜻이죠. 문제를 바꾸면요. 이렇게 세팅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되도록 하는 a, b가 뭐냐? 그런 질문이죠. 똑같이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넘기고 정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분수가 개입되지 않은 식을 정식이라고 해요. 정식. 그 식당 가면은 그 밥도 주고 하는 거 정식이라잖아. 그 정식이에요. kx 제곱. 그러니까 뭔가 그 정돈된 느낌. k.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k 빼기 1 x 제곱에 빼기 ax에 더하기 k 빼기 b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x가 실수라는 조건을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얘도 이제 방정식이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근데 이건 뭐 a니까요. 그냥 d 써야 되겠죠. a제곱 빼기 4에 k 빼기 1 k 빼기 b 얘가 0 이상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전개 정리할 거예요. 마이너스 4k 제곱 어렵다. 플러스 4의 b 플러스 1입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제곱입니까? 여기 썼네? 마이너스 4b 있을 차례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요게 0 이상이다. 그럼 요거 마이너스라 거슬리잖아. 지금 k 범위 찾고 있는 중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요. 4k 제곱 마이너스 4에 b 플러스 1k에 플러스 4b 마이너스 a 제곱이 0 이하다 이거죠. 다 했어요. 이 식하고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등식의 경계가 요 두 개란 뜻이라고요.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부등식의 결과를 가지고 미정계수를 구할 때는 부등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랬어요.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인 거라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A, B를 순식간에 구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합을 쓰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하라고요. 그럼 그건 2고 여기 계수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에 따라서 B 더하기 1입니다. 이걸 풀어가지고 B가 1이라는 걸 구해내셔야 되고요. 곱으로 나머지 A까지 요 두 개 곱하라는 뜻이에요. 마 3이고요. 그게 이 계수를 보시면 A분의 C니까 4분의 4B 빼기 A줄 하지 말고 그냥 찢을게요. 그러면 B 빼기 4분의 A 제곱으로 이렇게 쓸게요. 근데 B가 1인 걸 아니까 1 넣을게요. 그러면 뭐 여기를 넘기면은 A 제곱이 16이라서 A가 뿔마 4다. 이렇게. A 범위가 있었나? 없었죠? 두 개 다 써야 돼요. A는 뿔마 4, B는 1. 이런 과정으로 분수함수의 최대최소 혹은 최대최소를 제시한 분수함수의 미정계수는 이 방법 말고는 없다. 내신에 나오면 이 방법 말고는 없다. 유제 11-12번 하나 합시다. 11-12번에 2번 하세요.
2번만 할겠는데 1번만 하는 거야. 하다가 멈춘 건가? 뭘 읽고 계시지? 개수를 앞에다가 쓰지 못할까? 이번 하라고 했는데 1번은 숙제인데 바로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좀 느린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저기 내 채널 가가지고 수업을 한 번 더 들어. (7월 31일) 빼고는 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채널이 있어요? 네? 네, 채널이 있으세요? 네. 그래요? 그럼요. 비밀리에 운영 중입니다. 구독자 42명에 빛납니다. 내 이름으로 치면은 찾을 수가 없고요. 내 이름으로 엄청 유명한 유튜브 하나 있거든. 모르냐? 나랑 동명이인 엄청 유명한 유튜브 있어. 지금 6수째 하고 있는 새끼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보는 게 직업인 그런 놈 있거든. 공부 개 못하면서. 그래서 뭐 올해 이제 의대 정원이 확대됐잖아. 지도 의대를 가니 마니 막 그러고 있던데. 최근 영상 보니. 이거 안 해도 되죠? 연습 문제 갈게요. 연습 문제 1번. 연습 문제 중에서 내가 알려드려야 할 문제만 또 픽해서 몇 개 풀어보다가 시간 되면 끝내겠습니다. 11-1번은 어떨까? 이거는 방금 전에 푼 분수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분자가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분모뿐이거든요. 분자가 상수인데 분자가 6인데 값이 2라네? 그러면 분모가 얼마나 소리야? 분모가 얼마나 소리야? 뭐 분의 6이냐고? 3이란 소리죠? 근데 분모가 어때야 원래 수가 최대가 돼?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말 바꾸셔야 돼요. 분모에 들어있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3일 때 라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 A가 얼마냐? 그런 질문이라서 개쉬운 거지. 11-2번 할게요. 이것도 끝까지 풀진 않을 거야. 11-2번과 같은 이런 식 있죠? x 빼기 1은 3분의 y 빼기 5는 2분의 z 플러스 1 이런 거를 막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쁜데 이걸 망가뜨리는 새끼들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요런 건 비례식이라 부르거든? 요런 비례식이 나오면 는 K를 잡는 게 맞아요. 는 K를 잡으셔야 돼요. 이쁘게 생긴 거 건들지 마시고 는 K로 잡은 다음에 X, Y, Z를 전부 다 K로 나타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가 K 빼기 1, Y가 3K 더하기 5, Z가 2K 빼기 1이니까 요거로 바꿔서 X가 K 너무 있어요. 뭐 X K 알았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Y, Z를 전부 다 한 문자로 바꿔서
K로 바꿔서 그걸 그 식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식이 K에 대한 이차함수로 변하니까 그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면 돼.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지. 3번으로 갈게요. 와, 이거는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오는 소재거든. 내신 빈출을 할게. 필출까지는 아니고요. 내신 빈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차함수가 미정계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차함수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함수인 거예요. 그 미정계수에 대한 이차함수인 거지. 그래서 그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인 거야. 이 문제로 따지면은 최소값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말이거든. 근데 이게 뭔 소리야? 그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fx가 이 x에 관한 이차함수예요. 일단은 fx이기 때문에 fx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x만 변수로 취급하셔야 돼요. 2x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게 만약 m이었잖아. 그럼 당연히 이건 m에 관한 이차함수로 해석을 하셔야 돼. x로 나와 있기 때문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2x 제곱 빼기 4m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5라는 x에 관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는 이차함수죠.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m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니까 m에 관한 함수다, gm이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gm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gm의 실체부터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요 라인 x 범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요 라인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 그게 최소값이거든요. 근데 y좌표는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 때도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도 항상 최소값, 최대값, 무슨 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건 y값을 의미하는 건데 y가 바로 정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항상 x를 정하셔야 돼요. x를 정해서 그놈을 넣어야 y가 나오는 거야. 2차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a분의 b를 통해 여기에 들어갈 x가 뭔지를 일단 찾고 이거를 x에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알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m제곱 하면 마이너스 m제곱 뒤에 있는 6m 더하기 5까지 이게 최소값인데 보시는 바처럼 m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문제에서 gm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보는 거야. gm에 뭘 구하라고 했느냐?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보시다시피 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최대값이 있는 새끼인 거죠. 또 공식을 쓰는 거지. 마이너스 2a분의 b에 따라서 여기는 m이 3일 때다라는 뜻이고 m에다가 3을 넣어서 답을 내시면 돼요. 그럼 빼기 9 더하기 18 더하기 5니까 14. 최소값의 최대값, 최대값의 최소값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면 된다. 크게 생각할 건 없어. 그 다음 4번은 이건 그냥 그 시시한 미정계수 너무 많이 시시하진 않은데 아무튼 계산 문제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5번은 아씨 고민되네. 안해. 6번 할게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그 워크북에 남은 한 가지 유형 그 숙제를 아까 이제 한번 도와드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너무 살짝 도와드린 느낌이라 조금 더 도와드리려고 6번을 풀어드릴게요. x가 0에서 3 사이 라고 했고
그 주어진 식은 그냥 이차함수긴 한데 약간 정리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y는 2x 빼기 3의 제곱 빼기 2에 2x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2x 빼기 3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바라보고 싶죠. 근데 어차피 이게 1차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막 해체시켜서 전개해서 정리해도 이차함수 그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요 범위만 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요 범위만큼 남긴 다음에 처리해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야 될 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개하면 골 때려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보이면 치환을 해서 풀어야 하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모양이 보이니까 t로 치환을 해서 풀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얘는 t제곱 빼기 2t 더하기 2라는 거죠. 근데 여기 x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따른 이 범위에서의 t의 범위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범위를 여기다가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인 건데, t는 2x 빼기 3을 그린다고 치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여기 생겼기 때문에 t의 범위를 찾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x가 0에서 3 사이라 했으니까 대충 뭐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다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보겠다는 소리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t의 제일 작은 값은 여기, 제일 큰 건 여기일 거 아니야? 요 두 값 사이로 t의 범위를 쓰면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0 대입한 마이너스 3, 2, 3, 여기에 3 대입한 3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내용은 다 잊으시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라고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 2차 함수만 분석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공식에 따라 대칭축은 t는 1일 거고, 그럼 1과 마이너스 3, 3의 위치 관계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남긴 다음에 문제가 뭘 물어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대값 절값 두다고 그랬어. 그러면 꼭지점을 이 구간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는 1을 집어넣은 게 최소값인 거지. 근데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고 이렇게 2차 함수의 최대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진짜 이상한 애들 많다. 진짜 이상한 애들 중에 그 손꼽힐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양 사이드 값 대입해서 불어요. 이거 뭐 직선도 아닌데 진짜 이해가 안 되죠. t는 1 대입합니다. 그러면 1이고요. 최소값은 1이고, 요 둘 중에 더 위는 이걸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9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최대값은 17, 이런 식으로 산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와 17번도 문제가 아주 예술인데, 17번도 풀어드릴게요. 17번을 풀어드리는 이유는 오늘 그 프린트 숙제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 그거를 한 문제라도 맞추시라고 17번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문제도 못 맞출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요 요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등학생들한테 시켜도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들은 다 틀려요. x가 0에서 a 사이 일 때 여기가 a라는 게 개거슬리는 거지. 아씨 좋겠네 이런 거지. 이거일 때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다. 뭐 이거 쉬워요. 얘의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하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자의 범위를 구하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범위 안에 있는 거면 범위를 구하라고?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 푼다고요. 아무튼 요 놈을 뭐 분석할 수밖에 없지. 요 놈의 그래프를 부항 그리고요. 대칭축 x는 2고 그러면 얘의 왼쪽은 0으로 고정이니까 0은 2보다 왼쪽이니까요. 요쯤에 x는 0, 즉 y축을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따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끝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a니까. 그럼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최소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체크해야 되냐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대칭인 곳에. 이렇게 a가 그러니까 a가 4일 때지 이때는 대칭이라서. 그리고 a가 4보다 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데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은데 a가 끝이라서 a의 크기에 따라 끝이 다르니까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두 가지, 요렇게 세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 이런 생각 못 하잖아.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면 그러니까 못 푼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간다. 첫 번째. 그럼 요렇게 노란색으로 된다? 라는 말은 보이는 대로 식을 쓰면 돼요. a가 0에서 2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 딱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0이고 대칭축이 있으니까 당연히 4예요. a가 4일 때. 그러면은 여기라고 하지 말고 요런 데에서 끝날 때가 일반적이겠죠. 이렇게. 여기는 그냥 중요한 포인트로 체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라인이 4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2보다 크다고만 쓰시면 안 되고 2에서 4 사이라고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범위는 2에서 4 사이다 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넘어가서 이런 데서 끝났다 라는 말은 4 이상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이게 처음 나오는 내용은 아니긴 해요. 기본 문제랑 유제에서 한 적이 있어요. 범위에 미정계수가 들어있거나 식에 미정계수가 들어있거나 진짜 심각하면 양쪽에 다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뭐 진선요거 같은 데는 양쪽에 다 들어있어요. 세 번째, a가 4 이상일 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일단 이때 합시다. 노란색에 대한 얘기예요. 노란색의 최대값은 0을 넣었을 때죠. 0을 넣으면 5예요. 그러면 최대값이 5라는 조건에 만족이 일단 됩니다. 요 범위에 있는 a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1이라는 것까지 만족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지. 만족이 안 된다 싶으면 그걸 방정식으로 취급해서 a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a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그럼 이제 끝나는 게 a지 않습니까? 이때는 최소값이 a를 집어넣은 거란 뜻입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a를 집어넣게 되면 a제곱 빼기 4a 더하기 5고요. 이놈이 요 문제에서 주어진 최소값인 1과 같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풀었다고 치면 이 완전 제곱식이죠. a는 2라는 중근이 나오는데 2를 여기에 안 넣고 여기 넣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이 범위랑 해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등호를 쓰고 여기다가 안 썼다? 그러면 2가 답인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안 썼으니까 여기서 나오긴 할 건데 아무튼 요 범위에 2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범위는 다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A의 범위를 찾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럼 보시는 바처럼 최대값은 0을 집어넣은 거란 뜻이고 최소값은 2를 집어넣은 거란 뜻이에요. 이때 최대값은 0을 집어넣어 놓고요. 최소값은 1을 넣게 되면요.
1이 나와요. 그럼 요 범위에 있는 모든 A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이렇게 정해지기만 하면은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5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범위가 답이다 라는 판단을 하셔야 한다. 그 다음 요대로 가볼까요? 여기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최대값이 5보다 커졌잖아요. 당연히 요 라인이 5였는데 더 올라갔잖아. 이거를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바보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저렇게 나왔다 보니까 요 라인이 5다 보니까 얘는 5보다 큰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1로 나오는데 최대값이 5로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에 있는 어떤 놈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예요. A는 2 이상 4 미만이라고. 잠깐만요. 4 미만이 아니라 이게 4라고 치면은 여기에 또 뭉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최대값이 5라고 볼 수 있거든. 양쪽 다 오기 때문에 여기에 등을 붙여.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다 지우지 마시고 그럼 그냥 풀어야겠다. 쏠쏠이 A는 4 이상일 때 최소값은 항상 1이고요. 최대값은 저 식에 A를 넣은 겁니다. 요거요. A제곱 빼기 4A 더하기 5인데 이놈이 5다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A가 0 또는 4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요 범위 없고요. 얘는 있잖아요. 여기에 등호 포함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A는 4를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답인 거지. A는 4가 답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류했으면 합치라고 했잖아요. 여기엔 답이 없었고 여기엔 답이 있었고 여기엔 답이 있었으니까 이 있은 답이 나온 이 두 개를 합치셔야 된다고. 합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바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합쳐서 2 이상 4 이하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류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셨어요? 범위나 이차함수 식에 미정계수가 A, B 등등의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미정계수의 범위를 모르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분류해서 따질 줄 알아야 한다 라는 얘기다.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고난도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시키려고 오늘 숙제에 몇 개 넣었다. 8번 이차함수 fx가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인데 너무 쉬워서 넘어갈게요. 9번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디귿 때문에 풀어야 될 것 같은데. 11-9번 자,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x축도 y축도 대칭축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대칭축의 정체는 1이다, x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고 이 간격이 똑같을 테니까 이 간격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대칭성 때문에. 그럼 당연히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요 두 놈을 더했다면 양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해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림을 보자마자 y는 fx를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 대칭축이 1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보자마자 해야 될 일은 이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식이 필요할지는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수학 문제를 식 세팅해가지고 그걸 막 계산하려고 달려들잖아.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계산 없이 끝까지 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제서야 계산하는 거야. 접근의 순서가 그래야 돼요. 그림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그 그림만 가지고 뭔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굳이 그거를 식으로 환산해낼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실력이 안 는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F-1이 0이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기억에서만. 기억 함정 이 새끼가 마이너스 1이다. 그 간격이 2란 뜻이죠? 이것도 2란 얘기니까 이게 3이란 얘기지. F-1이 0이면 F3이 0인 건데 F2가 0이래? 개소리. 이유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면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더 멀리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태. 이 부분을 봤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다. 그런 얘기잖아. 너무 아까워요. 그 다음 디귿은 디귿 때문에 푸는 거라고. f 2x 빼기 1 x 대신에 2x 빼기 1 들어갔어. f 2x 빼기 1의 최대값과 fx의 최대값은 들어갔다. 얘의 최대값과 fx의 최대값은 서로 같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t로 치환하시라고 했거든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ft의 최대값이랑 fx의 최대값이 같냐? 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항상 치환을 했으면 뭘 생각하랬어? 뭐 다 서로 눈치 보고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해. 치환을 했으면 뭘 생각하랬어? 범위를 생각하랬잖아. 근데 문제에 x 범위가 있어 없어? x 범위가 없으면 이 그래프를 다 보겠다는 거야. 알아들어? 이게 직선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그럼 직선 전부 다 보면 요 t가 지금 y자리에 들어있는 거니까 y의 범위를 뭐라 볼 수 있나요? 모든 실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모든 실수. t가요. 여기 있는 x도 모든 실수. 그렇기 때문에 요 가로 방향에 있는 문자만 x냐 t냐 다를 뿐인 거지. 그래프가 생긴 건 완전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가 x니까 이 그래프가 fx인 거고 얘가 만약에 t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 똑같은 게 y는 ft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디귿 같은 걸 처리할 때도 치환하시면 쉽게 푼다. 근데 만약에요, 이 문제가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졌어. 따로 주어졌으면 이 두 개가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요 놈의 범위는 뭐 여기를 보는데 요 놈의 범위는 여기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볼 때는 최대값이 여기고 여기 볼 때 최대값이 여기니까 두 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그런 건 아니다. 문제에 따라 x의 범위가 제한을 걸어 놨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한이 걸려 있으면 그 제한에 따른 이 새끼의 범위가 찾아낸 다음에 똑같은 그래프에다가 얘의 범위 체크하고 얘의 범위 체크해서 최대값을 따로따로 보셔야 하는 거지. 따로따로 봤을 때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가 확인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참이냐면은 x 범위나 t 범위 똑같으니까요. 모든 실수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저 그래프의 전 구간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로서 공통의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이요. 10번은 어디 보자. 10번은 풀어낼 것 같은데. 요거도 오늘 숙제 프린트에 좀 있거든요. 이런 유형이. 그래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선생이 픽한 문제를 5번씩 안 풀어도 돼. 어차피 그 프린트를 드리면은 내가 픽한 문제 유사 문제들이 다 들어있다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고, 오늘은 내가 픽한 문제를 아예 안 풀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됐을 때 복습할 때 한 3번씩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한 13단원쯤 갔을 때요. 까먹었을 시기가 왔을 때 말이죠. 까먹어가지고 막 제시 두고 앉아 있으면은 그때 복습을 할 때 요 내가 픽한 문제 3번씩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프린트에서 틀린 문제 5번씩 풀든지. 2차 함수 요것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의 위에서 만나고 y축과 점 C에서 만난다. 그러면 뭐 그림, 나는 뭐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지만 설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y는 2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5다? 이 개수 구조를 보니 인수분해가 뻔히 보인다요. 그래서 두 x절편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가 마이너스 5고 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쯤에 y축을 잡아서 원점 표시하시면 되겠죠. 요런 그래프예요. 저 그래프가 그럼 여기가 A라는 소리고, 물론 뭐 여기가 A라는 말은 없지만 이것들을 잡아요. 여기가 B라는 소리겠죠. 좌표로 따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Y절편을 말했네. 그러면 그림을 좀 리얼하게 그려볼게요. 5니까 여기를 지금 5 잡았으니까 조금 리얼하게 가보자. 이 정도 할게요. 5 정도 돼 보이죠? 이 두 길이 같아 보이죠? C라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줘라. 여기 줘라 오늘. 폭력을 행사해야겠어. 내가 100kg가 넘는데 F는 MA인 거 몰라? M이 엄청난 사람이야. 살짝만 쳐도 아프다고. 근데 점 P가 x, y가 A에서 C까지 이차 함수의 그래프 위를 움직인다는데, A에서 C까지 점 P가 이렇게 뭐 연속적으로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점프해도 돼요. 이렇게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뭐 이래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선상에 어딘가에 점 P가 있다는 거죠. 저 선상에 동점, 움직이는 점을 동점이라 합니다. 동점 P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때 그 동점 P의 X좌표가 X인 거고 Y좌표가 Y인 거거든. 그러니까 X좌표 빼기 Y좌표라는 식의 최대계수값을 구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여기가 A란 말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요 사이를 돌아다닌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래프를 돌아다닌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그래프의 관계식인 이놈을 그 점이 맺고 있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점 P의
x, y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x, 이걸로 수 있는 거예요. 2x 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5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x 빼기 y도 y 자리에 이걸 넣어서 한 문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x 빼기 y란 x 빼기 이 새끼란 2x 제곱 이거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라는 것을 알아내셔야 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돌아다니는 것은 어떤 의미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5고 C의 x좌표 0이니까 당연히 요 식의 x도 그 범위를 따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만든 걸로 족한 게 아니라 범위까지 달아줘야 한다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5에서 0 사이를 갖다 붙여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얘를 갖다 붙이지 않으면 이놈이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걸 다 볼 경우 최소값이 없어서 정답이 안 나온다고요. 요 범위를 찾는 과정도 중요하다. 요렇게만 돌아다닌다. 여기랑 여기로 못 간다. 그런 뜻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5보다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곳이고 여기는 x가 0보다 큰 곳이니까 얘가 있을 수 있는 곳이 모든 실수 x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곳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범위까지 네가 알아서 잡아줘야 하는 거지. 일종의 2차 함수의 활용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변수 세팅은 이미 돼 있는 거지만 y가 이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다닌다는 것으로 범위까지 찾는 거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다 했어? 이제 요거 그려놨고 대칭축은 공식에 따르면 마이너스 2분의 5거든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그러면 이 두 새끼가 이 두 놈의 평균이 얘잖아. 그러니까 이 해당 범위는 딱 대칭인 형태로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양 사이드 중에 뭐를 넣건 상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0을 넣어야죠. 이 계산 실력으로는.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5고 최대값은 당연히 이 꼭지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넣어서 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제곱하면은 4분의 25에 마이너스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25 요거는 플러스 25 마이너스 2분의 25 플러스 25는 2분의 25 2분의 25 빼기 5는 2분의 10이니까 2분의 15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11번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표현이 이상하기 때문에 fx는 x 빼기 1이라는 직선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는 포물선의 값 중에서 크지 않은 것, 다르게 말하면 작거나 같은 것, 다르게 말하면 아래의 것, 둘 중에 아래의 것, 둘 중에 아래의 것을 택한 함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fx를 찾아서 1에서 5 사이일 때 fx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문제인데 맨 마지막까지 가서 fx를 알아내시면 돼요. 맨 마지막 내 발언까지 가서 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모르니까 내가 일단 알려드린다고. fx는 gx와 hx 중 크지 않은 것이다. 얘와 같은 말, 작거나 같은 것이다. 얘와 같은 말,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아래의 것. 요 얘기입니다.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gx가 요래 생겼고 hx가 요래 생겼다? 라고 치면은 얘네들 중에 아래의 것을 택하시면 돼요. 요거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이 fx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x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돼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최소값은 이 그림 실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랑 여기 중에 실제로 더 작은 걸 답하시면 되고 최대값은 이 그림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이 얘 단독인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두 식은요 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x 빼기 1을 요 직선으로 취급하시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저 포물선으로 취급하시면 되겠죠. 요걸 그대로 쓸게요. 근데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여기 일단 지울게요. 이렇게 두 개를 그리시면 돼요, 대충. 요 놈이 y는 근데 왜 일직선이 아니지?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y는 x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이 포물선식은 아씨 y가 안 달려있었네. x 빼기 1을 할게 그냥. 이 직선 x 빼기 1이고 저 곡선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다. 근데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아니면 문제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인 게 확실해. 근데 이제 여기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범위도 정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저기의 정체를 교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당연히 연립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립을 하시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는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라인이 1이고요. 요 라인이 4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1에서 5 사이만큼을 남기셔야 하는 거죠. 내가 아까 예를 든 것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0에 1에서 5 사이니까. 요쯤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남기 때문에 경합하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요 놈이 당연히 단독 최소값이고 요 놈이 당연히 단독 최대값인 거지. 근데 요 놈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이니까 요 2차식에다가 이 대칭축에 해당되는 x값을 넣어서 구하시면 되고요. 이 점은 직선 위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x에 5를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공식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2의 분에 비하면 x가 2일 때거든요. 그럼 2를 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고 요 직선에 x에다가 5 넣는 거 초딩도 푸는 거지. 최대값은 4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서 처음 구경하는 이런 표현은 여기까지 와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내용을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자마다 하면 끝입니다. 11-12번을 내가 픽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픽할 이유가 없죠. 워크북에서 오늘 질문도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실근 조건 제대로 쓰시고요. 13번은 고민되네. 13번처럼 그 도형 활용,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그려지는 도형 활용 문제를 또 몇 개 넣었거든 오늘 숙제. 그것을 몇 개라도 맞추시라고 요거까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13번까지.
그럼 내가 픽한 거 풀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그럼 내가 픽하지 않은 거 한 10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워크북에 4문제 그러면은 그 공식 숙제로는 10문제 정도고 프린트 40문제니까 한 50문제쯤밖에 안 돼. 근데 이제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그냥 뭐 딱 봤을 때 답 나오는 그런 건 없어요. 오래 걸리니까. 자꾸 한숨을 쉬. 오늘 집에 가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야 금요일 전에 끝날 것이다. 이차 함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추가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을 추가 자료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진짜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림을 그려야 되나? A 여기 있겠지. B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선분을 언급했잖아. 연결하세요. 선분 위에 한 점 P. 근데 지금 얘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건데 너한테 비밀인 거야. 그런 상태고.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를 x, y라고 쓸 게 아니라 이 선분의 방정식을 구해서 x, 몇 x 더하기 몇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x 절편이 2고 y 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외우고 사셔야 돼요.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 이런 게 있어요.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점 P를 x, y라고 할 게 아니라 x, 요걸 정리해 y로. 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문자를 하나로만 나타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게 선분이라고 했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금 직선식이니까요. 이런 데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의 x좌표인 0에서 B의 x좌표인 2, 4이다까지 붙이셔야 돼요. x는 0에서 2, 4이다까지 붙이고 P를 이렇게 잡아주면 거의 다 푼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M이다. 내리세요. 여기가 M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점은 O라고 했고, 그 다음에 끝난 거죠. OMP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지. 넓이는 당연히 2분의 얘 곱하기 얘인데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 요 두 개 곱해요. x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럼 여기 1 나누세요. 그럼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과 2라는 얘기잖아.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최대가 되는 점 P의 좌표니까 최대가 되는 x를 찾는 거거든. 보시면은 요 범위까지 적용을 시키면 아까 말했던 대로 활용 문제는 범위 적용 안 시켜도 돼요. 무조건 여기 범위 안에 무조건 이게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서술형일 때는 이걸 써야 되지만 서술형이 아닐 경우에는 안 써도 된다고요. 아무튼 간에 x는 1일 때가 답입니다. 1 여기 넣은 게 답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의 점 P는 1,2다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11-13번까지랑 워크북의 유형 4번이랑 프린트가 과제다.